참 날이 덥네요. 여태까지 제가 67년 동안 살면서 이런 장마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장마가 지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밑에서 위까지 많이 올라가면 북한 쪽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꼼짝을 안 하고 한 군데 머물러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자연 현상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올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야마 지난번에 우리가 야마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도덕률이라고 해서 인류 누구나가 다 하지 않아야 될, 지켜야 할 것을 5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5번에 했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폭력을 쓰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한 언어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성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5개의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지켜야 할 도덕률인데,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까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제 니야마, 소위 뭐냐면 이제 우리가 꼭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을 5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5개의 네 개의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면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불탐,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이제 니야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도덕률이 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뭘 이제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 하냐면 이제 정화하라. 정화라는 건 여러분 뭐 아시겠죠? 더 설명 안 해도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내가 더러운 게 뭐 있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밖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나를 들여다보면 참 내가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 정화라는 게 그게 수행,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수행이라는 말을 불가에서도 쓰고 뭐 요가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수행이 없는 어떤 가르치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럼 수행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정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화. 그래서 정화를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금값 많이 올라갔죠. 요새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빼놓고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석으로 세계가 통용되는 게 금이잖아요. 근데 금이 원래부터 그렇게 99.9%의 순도의 금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금은 산에서 돌하고 막 섞여 있는 금맥이라고 해서 그게 박혀 있는 것들을 돌하고 같이 파서 그리고 그걸 이제 부셔가지고 고도 뭐 몇천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돌은 타지 않으니까 돌은 따르고 금은 녹아내리니까 따로 빼내고 이렇게 해서 그 순수한 그 황금의
금이라고 하는 보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순수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잡더를 다 제거해내는 것.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보석의 상징적인 걸 요가에서는 뭘로 두느냐 하면 수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정이라고 하는 걸 두는데, 옛날에는 아마 다이아몬드가 일반화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은 흔했던 거죠. 수정은 그 하얀 백수정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 거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빨간 걸 갖다 대면 빨갛게 비치고, 새카만 걸 갖다 대면 새카게 비치고, 노란 걸 갖다 대면 노란 거, 파란 거 갖다 대면 파란 거, 빨간 거 갖다 대면 빨간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빨간 거나 파란 거나 뭐 검은 거에 문들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거기서 다 투영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순수해지면 어떤 것이든지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경계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도 없고 뭐 이 나라 저 나라의 경계도 없고 모든 게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게 정화할 것이냐라는, 사람을 그러면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고 뼈도 없고 흔적도 없이. 저는 이제 새 의원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도 모시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떴는데 다 화장을 했습니다. 그럼 화장막에 들어가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한 줌 재로 다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광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거와 같은 그거에 버금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나를 순수한 존재로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는 존재가. 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은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일어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잘 안 해요.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 철학과도 없어져 놓으니까, 인문 분야가 학과가 전부 없어져 놓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철학과 다닌다 그러면 어깨 힘주고 다녔어요. 철학과 다닌다고 이러고 대단하다 이러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철학이 다 없어져다 보니까 사람이 뭐 어떤 존재인지 어떤 건 이런 거 자체에 의미도 두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는 이런 형태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신체는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신체가 이제 우리는 이제 양파 껍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파 껍질을 까고 하면 제일 아래 뭐가 나오나요? 핵이 나오죠. C, 핵. 그게 나옵니다. 제일 가운데 CR이 나와요. 모든 생명체는 CR이 다 있는데,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껍질이 없는데 양파는 껍질에서 하나하나 벗겨.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제일 바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예요? 물질이라는 요소죠. 물질. 예, 육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뭐예요? 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살. 예, 이 살이라고 하는 거와 뼈, 이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로 존재를 하느냐? 역시 물질로 존재를 하죠. 이거를 존재하고 유지시키는 게.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이 육체가 지탱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껍데기에 있는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어리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뭘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나요?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이 불편스럽다는 게 뭐겠어요? 이 물질이 뭔가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오염된 거예요. 순수한 자체로 가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병은 없어요.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병이 있잖아요. 하나는 몸 안에서 생기는 병이고 그걸 우리는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왜 성인병이라고 불렀느냐면 어른이 되면 생기는 병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신경통이라든지 뭐 또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이 많아서 생기는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게 이거는 나이 많아서 이제 생기는 병이었는데 이제는 요즘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애들도 그게 걸려요. 애들도 고혈압 있지, 당뇨 있지, 뭐 애들도 관절염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뭐 위장병 걸리지 뭐 이래.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어른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해서 요즘에는 통칭 불러서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우선 첫 번째로 몸이 오염됐다는 건 뭘로 할 수 있냐?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몸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순수하면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 순수하면 우리 몸이 피부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아야 되잖아요. 맑고 밝아야 되는데 현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냥 피곤에 찌들어 있고 기미는 잔뜩 끼고 뭐는 더덕더덕 나고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또 요즘에는 또 아토피 엄청 많지요. 또 알레르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내 몸이 오염됐다는 거죠. 결국 제일 먼저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 것은 이 몸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정화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제 요가에서 쓰는 정화법은 눈을 청소하고 코를 청소하고 그리고 위를 청소하고 장을 청소하고 뇌를 청소합니다. 정화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단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체험을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 태어납니다. 나라고 존재의 가장 바깥측에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오염된 것을 가장 빨리 정화시킬 수 있는 게 단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울 만큼 정화가 됩니다. 하고 나면 피부들이 너무 좋아지고요. 요즘에도 뭐 40대 중반이 되나 하여튼 두 사람을 하나는 XTX의 그 하청업체에 그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보험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 당뇨도 심하고 하나는 위암이 있고 하나는 당뇨가 심하고 고혈압이 있고 단식 일주일 하고 나서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맑아졌어요.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걸 내가 오래 가려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 자, 몸을 우리가 정화하는 것 중에 이것을, 단식이라는 것을 가장 한나의 방법으로 우리 몸을 정화한다. 그 다음에 몸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양파 껍질로 봤을 때 제일 바깥층이 우리가 물질층, 육체층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는 뿔하나층, 소위 기층이라고 하는 기층. 기가 통하는 통로들. 우리 몸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소위 이제 경락이라고 하죠. 이거 한방에서 경락이라고 하는 것을 요가에서는 7,200개의 이 나디가 있다. 나디를 우리말로 하면 경락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말하는데 이게 7,200개가 있대. 이게 날줄과 시줄로 우리 세포는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현미경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의 통로, 소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기가 흐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에너지의 통로인데 우리 육체층 그 안에는 뿌라나층이라고 해서 기가 흘러다니는 층이 있어요. 이 오염을 우리가 정화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하잖아요. 말할 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러잖아요. 왜 기운이 없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기가 펄펄 사네 그러죠. 기가 펄펄 끓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게 우리 몸속에 생명의 원천의 에너지가 잘 안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있는 뿌라나층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아까 단식을 통해서도 이게 정화가 되지만 우리가 죄로 뭘 가지고 정화시키느냐 하면 호흡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나중에 아사나하고 말미에 호흡을 좀 해보겠습니다.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더라도 호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그 뿌라나층을 정화합니다. 그럼 뿌라나층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층이라고 그래요. 마음층. 그 마음은 지난번에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마음은 어떤 감각, 어떤 대상의 감각에 반응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수시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서 수시로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반응을 해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도 이게 정화가 돼야 어느 한 대상에 깊숙이 가서 내가 집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오염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은 저쪽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화시켜서 하나의 대상으로 몰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이 마음보다 한층 더 깊숙한 내면에서 활동하는 어떤 존재인데 이 의식을 이제 우리가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육체, 물질, 그리고 뿌라나 우리가 기, 그 다음에 마음, 의식층 그 안에 거기는 초의식층이라고 해서 그걸 바로 가장 근원적인 자리예요. 그게 참 나의 자리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정화를 해놓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참이 있다. 그 안에 진실이 있다. 이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불교 쪽으로 말하면 부처가 그 안에 있다.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평소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이나 마음이나 혹은 나디, 기가 그리고 몸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귀중한 존재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 결국 요가의 수행은 뭐냐면 내가 정화해서 내 안의 신성과 만나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죠? 놀라운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할게요. 그럼 신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에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겠으면 산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산소예요. 그러나 산소 개념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꾼다리니라고 이렇게 절대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우주 공간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모든 이 삼라만상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지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소멸되고 없어요. 그럼 이것은 나한테 별로 말도 안 하지만 어쨌든 나를 존재케 하는 어떤 원동력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이 에너지와, 뭐 에너지라고 하고 있어요. 힘이니까, 작동하는 힘이니까 이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와 내가 합일되게 되면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라는. 차원이, 축생과 같은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요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내 안에 이렇게 귀중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내가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진다. 이걸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을 낳게 마련이고, 이걸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놀라운 창조력, 놀라운 발전, 놀라운 성장, 놀라운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요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 왜 모르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그만큼 무지해져 있다는 거. 한마디로 무지해져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오염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내가 길이 내 안에 있는 줄 알면 밖으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여길까 저길까 하고 헤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지라. 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무지라는 건 뭐로 정리를 할 수 있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참이 아닌 것을 참이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무지예요.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스트레스 풀고 몸을 좀 이완시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조금 먹어서 기분 좋다고 해서 기쁘다고 해가지고 자꾸 계속 먹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보다도 한 수 더 높은 건 뭐 마약은 어때요? 그건 완전히 환희에 가잖아요. 안 해봤지만 완전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요가에서 어떤 혈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게 사마디라고 본다면, 마약을 통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답이 아니냐? 그건 그 기운이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먹고 하다 보면 나는 폐인이 돼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 사그러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지라는 걸 이 기쁨을 위해서 여기다가 목숨 걸고 하다 보면 이게 참이 아닌 것에도 참을 걸다 보면 결국 나는 고통만 만들어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길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신성성, 위대한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뭐라고도 상관없어요. 그걸 신이라고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절대 생명력이라고 부르든 그 엄청난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나가 하나가 되는 그 결합, 그것이 바로 요가가 말하는 결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든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 자체가 이제 초월적 상태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정화라는 건 내가 순수해지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자, 우리가 거울을, 요즘에 여기 먼지 많이 나니까 거울을 밖에 걸어 놓으면 먼지가 많이 끼겠죠. 자꾸 와서. 그러면 이걸 청소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많아서 뭔가 사물이 분별이 안 되겠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물로 싹 씻어 놓으면, 저거다,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게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내 안에 참으로 나를 존재케 하는 그런 위대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어떤 형 이상화,
그래서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자꾸 가리키거든요. 그 공간에 천국 없습니다. 여기서도 못 이루는 게 저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내 안에 지옥인데 어디 저쪽에 공간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없는 얘기예요. 예수도 그랬고 붓다도 그랬고 이 안에 내 안, 여기 지금 여기 나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고 희열로 넘쳐나야 되고 풍요로 넘쳐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저쪽에 가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요가는 철저히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그게 요가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 아사나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람 몇도 안 되고 하니까 기본 아사나만 좀 하고 오늘 호흡을 좀 해볼게요. 3가지 호흡을 오늘 할 겁니다. 자리 누워 보십시오. 왼쪽 무릎 구부려서 깍지 끼고 무릎을 거머 잡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며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기시고, 예, 오른쪽 다리가 가능한 뜨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그렇죠, 발뒤꿈치를 밀어내서 쫙 뻗어서, 예. 그리고 정강이를 잡지 말고 무릎 쪽을 잡아야 좀 쉽지. 예, 그만 내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합니다. 자,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끌어당기세요. 가슴 쪽에 갖다 붙입니다. 애기 이름 뭐지? 지수야. 요가 하자. 그만. 자, 안 좋은 쪽 한 번 더 당겨보세요. 자기가 더 안 당겨지는 쪽. 왼쪽, 오른쪽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쭉 끌어당기세요. 예. 그만.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같이 하세요. 두 무릎 같이. 자,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며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기세요. 깍지를 껴봐. 그래가지고 당겨. 오늘 자네 안 씻고는 왜 안 왔노? 그건 워낙 잘해서 안 와도 되나? 아닙니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여기도 무릎이, 이 골반이 좀 틀리네요. 이게 많이 나와요. 예.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자, 호흡 조절하시고. 자, 팔을 어깨 높이에서 좌우로, 손바닥이 바닥에, 손바닥. 예. 좌우를 보세요. 손바닥을 바닥에 대세요. 바닥에. 예. 어디가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놨는데 한쪽이 내려갔다면 그쪽 어깨가 처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리는 어때요? 다리도 그쪽 다리가 처진 겁니다. 자,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위에 발바닥을 올려놓으세요. 자,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 쪽, 바닥으로 쭉 내립니다. 왼쪽 무릎을 오른쪽 바닥에, 고개는 왼쪽으로,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눌러서, 예, 쭉 당기세요. 호흡하세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숨 내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좀 안 되는 분 좀 도와줘. 숨 쉬고. 지금 이쪽이 영 안 넘어가죠? 숨 내쉬세요. 숨 내쉬면서 쭉쭉 넘기세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많이 닿는다. 들어 마시면서 세워주시고, 다리 펴시고, 자, 호흡 조절하시고. 할 때 항상 자기가 하는 동작의 의식을 집중해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몸을 알아요. 자, 이번에 반대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무릎 위에 발 올려놓고 숨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쭉 넘겨서, 자, 고개는 반대로, 자, 쭉 숨 쉬세요. 자, 어느 쪽이 더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건 영 많이 가는데, 숨 쉬고. 자, 호흡하면서, 쭉쭉 호흡을 하면서, 예. 자, 숨을 내쉴 때 지금 자극이 오는 데가 있죠?
자극 오는데 힘을 쭉 빼세요. 그러면 확 돌아가요. 그만 들어 올려주시고요. 펴시고. 자, 안 되는 쪽 한 번 더 합니다. 안 되는 쪽. 자, 안 되는 쪽 무릎 구부려 세워주세요. 자, 숨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쭉 넘겨주십니다. 예. 처음보다는 영 나네. 고개 돌려요, 반대로. 예. 어깨를 낮춰주죠. 이게 어깨가 가능한 바닥에 닿고, 무릎도 닿고, 지수야, 해봐라.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며 내리고, 자, 편안히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자, 이 지금 한 거는 비틀기 동작인데, 한쪽으로 많이 수축되어 있는 걸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쟁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두 다리 나란히 모아주시고요. 양팔은 쭉 뻗어서 손바닥을 엉덩이 옆에 팔을 쭉 뻗으세요. 손바닥을 바닥에 놓으세요. 자, 두 발목을 바짝 끌어당기세요. 숨을 들어 마시며 두 다리를 90도까지 쭉 들어 올리고, 토하며 머리 뒤로 넘겨주세요. 쭉. 자, 전응표 봐서. 자, 등허리 받쳐. 예, 이게 안 되는 분은 등허리를 받쳐도 됩니다. 손으로. 자, 호흡하세요. 호흡. 숨 쉬고 턱을 바짝 당기고. 숨 쉬세요. 오, 좋았어. 숨 쉬세요. 와. 자, 척추에 어디에 자극 오는지 느껴보시고, 발이 바닥에 닿은 분은 무릎을 가능한 쫙 뻗으세요. 쭉. 많이 힘든 분은 돌아오시고. 자, 그만 손 짚은 분은 바닥에 내려놓고 발목을 끌어당겨. 그래 툭 안 떨어집니다.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등, 허리 바닥에 발끝 펴서 천천히 다리 내려놓습니다. 예. 자, 고개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예. 귀가 닿도록 천천히. 예. 손등을 바닥으로 편안하게. 자, 지금 척추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혹은 목, 혹은 어깨, 혹은 허리, 등, 어디에 반응이 오는지 느껴보세요. 손등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예. 조금 팔 벌리고. 예. 자, 다리 힘 빼세요. 쉴 때 완벽하게 쉬세요. 이렇게 힘을 쭉 빼라고. 예. 손등을 바닥에. 손등. 자, 척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쭉 가장 강하게 늘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엎드립니다. 엎드려 주세요. 네, 엎드려서 코브라 동작. 두 다리 나란히 모으십시오. 자, 허벅지 붙이고, 무릎 붙이고, 뒤꿈치 붙이고, 예, 턱을 대세요. 양손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해서 가슴 옆에 짚어놓으시고, 손끝이 어깨와 가지런하게 놓여지도록 하고, 팔꿈치를 벌리지 말고 안으로 몸을 바짝 붙이세요. 그래야 들어 올라갈 때 어깨가 열립니다. 자, 숨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고개를 바짝 뒤로 제껴서 천천히 들어 올려서, 자, 토하면서 팔을 쭉 펴서 골반은 낮추세요. 최대한 골반을 낮추세요. 예. 예. 이제 자네는 어깨, 팔을 구부려.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열어지도록요. 어깨가 열어지도록. 이렇게 구부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사나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호흡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자극이 오는지를 느껴봅니다.
자, 숨 들어 마셨다가 고개 뒤로 제낀 그대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내쉬면서. 예, 내쉬면서. 예. 아랫배, 가슴, 턱의 순서로. 예. 자, 그대로 호흡하시고요. 지금 돌아와서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혹시 허리에 자극이 올 수도 있고, 엉치에 자극이 올 수도 있고, 목 뒤에 자극이 올 수도 있고, 각기 다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 하겠습니다. 다리 붙여 놓으시고. 자, 숨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고개 바짝 뒤로 제껴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예. 가능한 여기를 낮춰줘. 옳지. 예. 좋아졌다. 숨 내쉬고. 그렇지. 자,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아랫배, 가슴, 턱이 바닥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예. 지수야, 요거 하나. 잘한다. 예. 자, 편히 쉬세요. 엎드려서 쉬는 거 어떻게 쉰다고 그랬죠? 한쪽 구부리고, 예, 고개 그쪽으로. 아가야 잠자듯이. 아니, 저쪽은 내리고, 손등. 이렇게. 예. 낮잠 자듯이. 이렇게. 예. 자, 이번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비틀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팔을 어깨 높이에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해서 좌우로 펼쳐 놓으세요. 두 다리 쭉 뻗어 놓으시고, 예, 턱을 대시고요. 턱을 대. 예. 자, 숨을 들어 마시며 왼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세요. 왼다리만. 들어 올려서 오른쪽 편으로 쭉 넘기세요. 몸이 나선형으로 갈 수 있도록 고개는 오른쪽 손끝을 보세요. 고개 오른쪽. 예. 그렇죠.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자, 어깨가 완전히 돌아가도록. 이게 너무 한쪽으로 갔다. 더 비틀어 보세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간 다음에 자, 고개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예. 호흡하세요. 예. 자, 여기는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더. 지수 어디 가는데? 지수 어디 가?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들어 올려요, 다리. 예. 토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자, 호흡 조절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다리 높게 들어서 토하며 왼쪽으로 쭉 넘기세요. 예. 어느 쪽이 더 잘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자, 바닥으로 내리세요. 예, 그렇지. 숨 쉬고요. 어깨 힘 빼세요. 지금 왼쪽 어깨가 걸려서 잘 안 돌아가죠? 어깨 힘을 빼세요. 예. 이렇게 덜덜 떠노.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면서 바닥에. 자, 그렇지. 더 나오세요. 자, 호흡 조절한 다음에 안 되는 쪽 한 번 더 합니다. 안 됐던 쪽. 자, 숨 들어 마시며 안 된 쪽 다리 쭉 들어 올리세요. 토하면서 넘겨주십시오. 쭉 넘깁니다. 이거는 안 돌아간다. 이걸 먼저 돌려. 더. 그렇지, 더. 예, 더. 어깨가 걸리는가 봐. 어깨 아프지? 네. 이 어깨가 문제가 있구만. 예. 들어 마시며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면서 바닥에. 자,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려보세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왼팔은
위로 손바닥을 바닥에서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바닥에 놓고 오른팔은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발등을 바닥에 다리 벌린 채. 예. 자, 숨 들어 마시며 오른쪽 팔을 쭉 들어 올리세요. 오른쪽 팔 들어 올려서 완전히 들어 올려. 토하며 쭉 반대편으로 어깨가 닿도록 완전히 넘어가라고. 넘어가. 고개 돌려주고 고개 돌려주고. 예, 아니 이쪽으로. 숨 쉬고 손등을 바닥으로 그대로. 옳지. 예. 이렇게 숨 쉬고. 고개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만 잘 탔지 뭐 이 맨날 허당이다 이거.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면서 바닥에. 되게 시원할 거예요. 자, 그대로 호흡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팔을 바꿔주세요. 자, 숨 들어 마시며 왼팔을 쭉 들어 올려서 토하며 그대로 넘겨서 쭉 넘겨 어깨 닿도록 고개 돌려주고 숨 쉬고 지수야 하자 아이고 잘한다. 고개 돌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라니까. 예.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면서 바닥에 내려. 예. 자, 그대로 호흡하시고요. 자, 어깨가 안 넘어간 쪽 팔 옆으로 벌리세요. 어깨가 안 넘어간 쪽 팔. 자, 다리 벌려놓고. 예. 자, 숨 들어 마시며 그쪽 팔 쭉 들어 올려서 토하며 넘기세요. 그대로 넘겨, 그대로. 옳지. 예. 자, 여기에 포인트는 어깨에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대시고. 예, 숨 쉬고. 예, 숨 쉬고. 예, 그렇지. 예. 들어 마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토하면서 바닥에. 자, 잠시 편안히 쉴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다 구부려서 발목을 잡아 주십시오. 양손으로 자기 발목. 전 박사 이제 잘 잡는데 이마 바닥에. 자, 활동작. 숨 들어 마시며 다리 먼저 쭉 차 올리고 토하면서 고개를 바짝 뒤로 제껴서 이제 쭉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세요. 들어 마시며 어깨와 허벅지 바닥에 발목 놓으시고. 자, 호흡 조절한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전 박사 오늘 몸살 나는 거 아니고. 자, 두 무릎 다시 구부려서 발목 잡으시고 이마 대시고요. 숨 들어 마시며 다리 쭉 차 올리고 토하면서 이 허리가 많이 꺾여. 그 어이가 아니라 내쉬면서 쭉 그만 내려주시고. 자, 편안히 쉬세요. 지금 허리 안 아픈가? 이 처장 허리 아파? 아, 지금은 괜찮아요? 자, 다음은 고양이 동작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무릎을 바닥에 대주세요. 무릎을 대고 무릎을 모으세요. 자, 무릎 뒤로 더 하고 뒤로 더 보내고 뒤로 더 내보내고. 아니 뒤로 무릎을 더 뒤로 바라고 더. 자, 등을 수평으로 해서 손은 어깨 넓이로 해서 고개 들고. 예, 이 상태가 되도록. 예. 자, 예. 손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세요.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자기 어깨 넓이만큼.
자,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몸을 뒤로 쭉 잡아다녀서 고개 들고 가슴과 턱이 닿는다. 예, 쭉, 예. 자, 숨 내쉬세요. 이거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쭉 내쉬세요. 자,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도록. 여기도 이 어깨가 참 안 좋다. 숨 내쉬고. 자, 그만 그대로 뒤로 주저앉습니다. 자,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여요. 그리고 팔은 쭉 뻗어서, 아이고, 이 허리 빡빡. 자, 어쨌든 턱을 좀 대도록. 자, 엉덩이는 뒤꿈치에 붙이고, 자, 턱은 바닥에 닿도록. 예. 수지야. 그만. 자, 자리에 누우세요. 예. 손 편안하게. 자, 지금 누워 있는데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손등 바닥에. 예, 전원표 박사는 이제 몸이 쫙 밑으로 깔아졌다. 턱을 조금 더 깔아야 할지. 자, 옆으로 해서 일어나 앉으세요. 자,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를 일단 앉아보세요. 엉덩이도 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 자, 이건 세워 이제. 옳지. 턱은 낙이고. 그러면 편하잖아. 아직도 내 말하는 걸 터득을 못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숙여서 남자들은 고환이 바닥에 닿는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최대한 꼬리뼈 빼내가지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 꼬리뼈가 바로 서. 그러면서 등이 펴지면서 턱이 당겨져. 턱이 스스로 당겨진다. 너무 가슴을 내니까 그렇잖아. 그냥 편안하게. 옳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 편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야. 자, 이제 저를 한번 볼까요? 하는 방식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바스트리카라고 그래서 복식 호흡인데 굉장히 빠르게 하는 호흡이에요. 근데 빠르게 하는데, 빠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숙련이 된 다음에 하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왜 이 호흡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사나를 안 해도 이 호흡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몸이 저절로 알아서 다 풀려요. 그래서 긴장이 완화가 안 되는, 특별히 우리 이처장 같은 경우는 이 호흡을 해야 몸이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풀려. 살도 안 쪘는데 굉장히 지금 빡빡하거든요, 몸이. 어깨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제, 뒤에서 안 보이겠네. 자, 복식이라는 게 배복자잖아요. 배로 숨을 내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끌려 들어가고, 들어 마시면 배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뭐냐면 풀무호흡이다 그래요. 대장간에 풀무질하는 걸 연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풍구질을 하면 어때요? 푹 하죠. 그래서 코로 합니다. 호흡의 비율은 1대1이에요. 들숨과 날숨이 1대1.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에 힘을 빼요. 들어 마시고 가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만.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한 10회만 해보겠습니다. 손은 무릎에 놓고.
들어 마실 때 배가 부풀려지고 내쉴 때 배가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아니, 바람이 밖으로 나가면 배가 끌려 들어가잖아. 입으로 하지 말고 코로. 자, 해봅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예. 이거 정확히. 예. 자신 있게 그냥 해. 힘 줘. 자. 지금 호흡이 거꾸로 됐어요. 내쉴 때. 아니, 내쉴 때 배가 들어가야지. 아니, 내쉴 때 힘을 빼봐, 배에. 들어 마시면 불려. 아니요, 들어 마시면 불려. 지금 거꾸로 호흡이 된다고. 내쉴 때 힘을 쭉 빼. 그렇지. 들어 마시고 배를 불리고. 토하며 내리고. 자. 거꾸로 지금 되는 거고요. 들으실 때 배가 이렇게 배가 불려지고. 들어 마시면 배가 그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억지로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다시 말하면 숨이 들어오면 배가 부풀려지고 나갈 때는 배가 꺼지지요. 숨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자, 자연스럽게 10회만 한번 해봅니다. 의식을 아랫배, 배꼽에 모아주세요. 배꼽에. 자, 그래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힘 빼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서 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깨에 힘 주지 말고. 자, 그만하시고요. 자, 지금 어때요?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오나요? 어지러운 분 있어요, 혹시? 예. 어지럽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몸이 두 번째 층이 뭐예요? 뿔 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나디가 정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통로가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자꾸 하면 되는데 서두를 거 없어요. 10회를 하고 쉬고 10회를 하고 쉬고 10회를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한 번 더 10회 정도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힘 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들어 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배를 쑥 끌어당기고 어깨, 입술 어디에도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내쉬면서 그렇지.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만하시고요. 자, 거기까지. 이게 뭐라고요? 풀무호흡. 왜 풀무호흡이냐면 풀무질을 왜 할까요? 대장간에 불을 피워 올리기 위해서요. 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불은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아랫배 쪽이 뜨거운 기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쪽,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한 데가 완전히 에너지로 확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까팔라바티를 하는데, 까팔라바티는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흉식호흡이에요. 요가에서는 흉식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보통 다른데 단전호흡에서는 단전을 많이 중요하게 하는데 요가에는 흉식호흡이에요.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죠.
자, 제가 볼게요. 가슴만 움직입니다. 배는 전혀 안 움직이고, 좀, 이 횡격막 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빨리, 이건 제가 이제 보통 하는 호흡인데, 그냥 이 호흡은 들어 마시는 숨은 절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날숨만 탁, 탁, 탁 끊듯이 끌지 말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빨리 하려고 하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옳지. 예,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턱을 당기고. 힘이 너무 들어가, 그냥 옆에만. 자, 그만. 어떠세요? 이 호흡은, 이 위에를 가볍게, 이거는 상승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승하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뇌가 이 위쪽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 호흡을 하고 나면 몸 전체가 아주 가벼워지는 느낌을 갖게, 앉아있는 느낌이 굉장히 편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계속 할 거니까, 두 손을 이렇게 말아줘 보세요. 오른손 둘째와 셋째를 이렇게 말아 넣고, 엄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코에 대한 대입니다. 자, 엄지가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오른쪽에 와 있죠? 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부리를 살짝 누르세요. 그러면 왼쪽은 열려 있죠? 너무 꼭 누르지 말고. 자, 왼쪽으로 숨을 들어 마십니다. 자,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숨 내쉬세요. 오른쪽을 열어놔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숨 들어 마시고 왼쪽으로 숨 내쉬세요. 오른쪽 막고 꼭 누르지 마세요. 살짝 터치만 해도 돼요. 자, 왼쪽으로 들어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자, 그대로 자기가 계속해서 해봅니다. 턱을 너무 높이지 말고요. 턱을 끌어당기고. 예, 그렇습니다. 턱을 들려지면 안 돼요. 자, 자기 호흡의 역량대로 오른쪽으로 들어 마셨으면 왼쪽으로 토하고, 왼쪽으로 들어 마셨으면 오른쪽으로 토하고. 자,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호흡과 같이 간다는 거. 같이 쭉 가봅니다. 숨 따라 의식이 같이 따라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 데 따라 의식과 마음이 같이 나오고. 자, 호흡과 내가 일치되도록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숨이 들고 나도록. 너무 깊이 길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 너무 깊이 오래 마시려고 할 거 없습니다. 초심자들은 그렇게 해봐야 호흡 안 되니까 나중에 호흡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주 날숨과 들숨이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 선생님은 손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세요. 어깨가 올라가면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걸 낮추라고. 예. 자, 그만 손 내려놓으시고요. 자, 어때 조금 집중이 되죠? 자, 이번에는 그대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턱이 들리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어깨 힘 빼세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자기가 제일 편한 대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턱은 조금 당겨주시고. 자, 이제 양쪽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어 마시세요.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숨이 들어 마셔서 나올 때 그 날숨과 들숨 사이에 매듭이 없어요. 그대로 숨이 멈추지 않고 돌아 나오도록 하고요. 다 돌아 나왔으면 들숨이 다시 이어서 들숨으로 들어가도록. 중간에 매듭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너무 길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숨이 매듭이 안 생기고 들숨 후에 날숨, 날숨 후에 들숨. 양쪽 코 어디로 더 숨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느껴보세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호흡이 숨이 덜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의식을 모으고 그쪽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그쪽 코가 열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양쪽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집중해서 자, 점점 더 미세하게 호흡이 되도록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호흡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면서 내 호흡이 점점 더 미세하고 고요해지도록 합니다. 자, 호흡은 점점 더 고요해져서 이제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거의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오로지 내 의식은 들숨과 날숨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을 놓치는 순간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 그대로 조용히 눕습니다. 자리에 누우세요. 가장 편안하게 이완시켜 놓습니다. 팔을 옆으로 벌려서 손등이 바닥에, 얼굴 바로 하시고 손등 바닥에, 얼굴 바로 하세요. 예, 어깨 힘 빼시고, 자, 어깨 불편한 분은 등을 뒤로 올렸다가 툭툭툭 내려 쳐보세요. 자, 그리고 엉덩이도 툭툭툭 해서 하시고. 자, 이제 이마의 긴장을 풀어놓으세요. 미간의 긴장을 풀어놓으십시오. 자, 눈의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눈이 부드럽게 되도록 합니다. 눈이 편안하게 되도록 합니다. 눈이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자, 목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목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왼쪽 팔, 왼쪽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왼쪽 팔 완전히 이완시켜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긴장을 이완시켜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등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자, 허리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가슴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배의 긴장을 이완시켜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골반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다리 전체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골반에서부터 오른쪽 다리 전체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자, 이제 왼쪽 오른쪽 다리 그리고 몸 양팔 그리고 어깨와
그리고 눈과 미간, 머리끝까지 완전히 이완시켜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자, 발가락, 손, 다리 움직이시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옆으로 해서. 느낌이 어때요? 호흡할 때 어땠어요? 네. 자, 요게 아직 여러분이 이제 숙련이 안 되는데, 호흡할 때 주의할 점, 특별히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호흡을 하다가 딸깍질이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하면 거기서 중지해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하면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채기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숨을 골라서 다시 하고, 그냥 한꺼번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가 굉장히 길어요. 이 호흡만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새벽에 수련할 때.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정해 놓는 게 좋아요. 내가 50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10회 단위로 쪼개서 하면 돼요. 그래서 10회에서 무리가 없으면 20회, 그래서 뭐 하면 30회 단위로 이렇게 해서 풀무호흡, 배를 들렸다 했다는 건 풀무호흡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움직이는 거 흉식호흡은 정내호흡이라고, 뇌호흡이라고 그래요. 뇌호흡이라는 많이 들어봤죠? 정내, 이거 하면 머리가 아주 가벼워지고 맑아져요. 그래서 전체 몸이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 혹은 20회 이렇게 단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나디소다나, 이 교호흡이라고 우리 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7회 정도 초심자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14회, 7배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하려면 21회. 이쪽 저쪽 돌아온 게 1회예요.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 들어마서 왼쪽이 온 게 1회라. 그러면 21회 같으면은 얼마가 돼요? 42회, 두 번을 들어마시고 내쉬어야 그게 이제 21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대로 이제 명상에 들어가면 생각이 밖으로 가 있던 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의식이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내 의식은 밖으로 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돼서 호흡이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호흡을 안 쉬는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가요. 전혀 호흡이 이게 들고 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뭐냐면 감각이 철수돼요. 그때는 집중하기 좋은 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향해 있던 의식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자꾸 훈련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집중하는 상태가, 처음에는 30초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어느 한 대상을 놓고 30초를 그대로 있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1분도 되고 2분도 되고 5분도 되고 뭐 10분도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정화된다. 예.
순수한 존재로 간다는 거죠.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